비록 소수라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같은 이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회주의자들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니 말라느니 선 긋고 남 탓하기 바빠도 이러한 정치인들의 눈물과 울먹임과 진정성 덕분에 2016년과 2017년 때처럼 무기력하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않겠구나, 눈 뜨고 코 베이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렇게 탄핵이 목전에 다가온 와중에도 일부의 음모론에 속아서 이래라 저래라 우파를 분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메시지에 속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저는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적으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한 여론이 지금 좀 안 좋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선을 긋고 그렇게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경험한 국회의원들이 친윤계 친한계 가리지 않고 그래도 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소수남아 있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정책위 의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냈고요. 김민전 최고위원은 아침 최고위 발언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울먹이면서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의 무도함, 예산과 탄핵 폭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이런 수단까지 쓰게 된 것 아닌가, 정치인으로서 반성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건 용감한 발언이에요.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한동훈 대표처럼 이건 내 책임 아니다, 대통령 탈당해라, 이렇게 선 긋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게 99%의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 대통령의 심정에 공감했다는 이유로 언론과 또 좌파들이 나를 얼마나 물어뜯고 내가 진흙탕에 빠질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도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했겠는가.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대통령 혼자 좌파들과 싸우게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았나. 이 민주당의 예산 폭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산과 탄핵 폭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목숨 걸고 피토하듯 절규하며 국민들께 알렸어야 했다. 이건 내 책임이다,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반성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여당과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방송인들이 모두 오늘 아침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생각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건 남 탓이다, 나는 잘못한 거 아니다 할 때가 아니라 어쩌다 정부가 이 지경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서 대통령이 저런 최후의 수단까지 썼겠느냐. 우리가 참 잘못했다,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위기에 보수에 꼭 필요한 정치인과 방송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김민전 최고위원의 저 울먹이는 말씀, 비록 친한계로 분류되지만 김상훈 정책위 의장 탄핵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 이 비록 소수라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같은 이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회주의자들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니 말라느니 선 긋고 남 탓하기 바빠도 이러한 정치인들의 눈물과 울먹임과 진정성 덕분에
2016년과 2017년 때처럼 무기력하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않겠구나. 눈 뜨고 코 베이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도 여기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을 잘 이끌어서 어젯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결사 반대한다를 당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이럴 거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의를 했고 많은 의원들이 의총에 참여한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당론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표결에 국민의힘 108명은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탄핵 표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몇 명이 배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200표를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108명이 전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탄핵 소추안은 부결이 됩니다. 108명이 표결에 들어가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108명이 당론으로 이걸 딱 정하고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탄핵하겠다라고 혼자서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하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탄핵을 고민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표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당론으로 딱 정해서 우리는 표결을 안 한다. 국회 본회의장에 투표하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당론 위배다라고 찍으면 그래도 나는 찬성한다라고 들어갈 거면 정말 탈당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는 영원히 배신자가 되어서 다시 정치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이끌어낸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칭찬을 하고 싶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탈당을 다시 주장하면서 탄핵은 맞겠다고 했지만 당대표 모르게 당대표 없이 당론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뒤끝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의 모두 발언을 마치고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의총장에 끝까지 있지도 않고 집에 갔으면서 의원들이 모여서 당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뒤끝을 부릴 때인가 지금. 그리고 당론이라는 것은 원래 의원총회의 추인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당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지 당론과 이 국회에서의 어떤 의사 진행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지금 워낙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보수당을 국민의힘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궁중암투 내부 정치의 의도를 이 시국에서까지 보여야만 하는가? 그런 부분은 강하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